안녕하세요. 비전공개발자 준이 키우기의 준이입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곧 봄이 오려나 봅니다. 저는 작년부터 8개월간 취준 생활을 했습니다. 쭉 겨울이었죠. 봄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저에게도 봄이 왔습니다. 드디어 취업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간 진행했었던 과정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취준을 할 때 두 가지 목표를 두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대기업에 가는 목표였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플러터로 취직을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대기업 목표로 해왔던 과정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약 2달간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위주로 공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주로 인강을 이용했었는데 백준 알고리즘 강의, 인프런 인강, 각종 알고리즘 책 등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뒤 채용 공고가 날 때마다 네이버, 카카오, 라인 위주로 코테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물론 모두 탈락했지만 공부를 하니까 0문제에서 3문제까지 맞추는 이러한 기적도 조금 경험을 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노력을 더 쏟아도 어느 수준부터는 빠르게 성장하는 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돼서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에 지원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인적성 과정에서 아쉽게 탈락을 했는데요. 이때 여기 나왔었던 인적성 테스트가 코테랑 되게 비슷했어요. 여러 번 코테 같은 문제들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왠지 이걸론 취직을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플러터로 포트폴리오 작업도 진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기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에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진행의 정도가 굉장히 더뎠습니다. 나이가 30이 넘어서 그런가 한 달 지날수록 굉장히 초조해지더라고요.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런 불안감에 계속 시달리다가 이럴 거면 그냥 중소기업의 플러터 개발자로 들어가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취준한 지 아마 4.5개월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이때부터 포트폴리오용 앱을 만듦과 동시에 컴퓨터과학 기초를 쌓기 위해서 패스트 캠퍼스 인강, 유튜브 배민 10분 테크 코스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왜 컴퓨터과학 기초를 쌓았냐 하면 이전 직장에서 이러한 부분의 부족으로 약간 어려움을 경험한 적도 있었고요.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나 용어들이 많아서 기왕 공부하는 거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패스트 캠퍼스 인강, 책, 유튜브 배민 10분 테크 코스 등 이외에도 여러 가지 컨텐츠들로부터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게 패스트 캠퍼스 인강이었어요. 사실 일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실 수도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좋은 강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정 부분에서 도움을 좀 받았어요. 제가 신청한 과정은 온라인 완주반이었습니다. 한 주에 과제와 시험을 계속해서 치다 보니까 강의의 질이 좀 안 좋아도 스스로 계속 학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과제나 시험을 잘 못 보면 3만원 환급 받는 걸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3만원 환급 받아야겠다, 돈이 아까우니까 돈이라도 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에 강의의 질이 좀 떨어져도 열심히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꼭 환급 시스템 때문에 도움을 받았던 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만 도움을 받았던 건 아니에요. 저는 독학을 할 때 가장 어려웠었던 부분 중에 하나로 운영체제 부분이 있었었는데, 패스트 캠퍼스의 데이브 리 선생님께서 이 운영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이해도가 높았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 부분은 진짜 따로 제대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빡빡한 일정으로 플러터 앱도 만들고 CS에 대한 기초 지식도 대략적으로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7일 정도 포트폴리오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20군데 정도의 기업에 원서를 냈어요. 제가 지원하는 분야는 굉장히 티오가 적었습니다. 대부분 경력직을 뽑고 있었고 신입을 뽑는 곳은 진짜 극히 드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만 뽑는 채용 공고를 제외하고는 약 50% 정도 서류를 합격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월에 6군데의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지금도 이 당시 때 제가 이력서를 냈었던 회사에서 아직까지도 연락이 오고 있어요. 저번 주에 2군데에서 더 왔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8곳이 되겠네요. 제가 올해 진행한 면접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면접에서 진행한 테스트 방법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코테, 구두 기술 면접, 과제 전형. 물론 여러가지 조합으로 단계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우선 코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자면, 중소기업에서는 코테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테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좀 예외적으로 네이버에서 투자받은 스타트업 회사가 있었는데 기술 면접을 봤었어요. 화상으로 기술 면접을 봤는데 이 면접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돈도 많이 주고 복지도 굉장히 좋았어요. 무려 초봉이 최저 4천만 원이니까 말을 다 했죠. 이만하면 욕심낼만 하죠. 하지만 아쉽게도 제가 실력이 모자라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셋과 리스트 자료 구조를 이용한 코드에서 시간 복잡도를 계산하고 리스트와 셋의 탐색 시간 복잡도의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었는데 이때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구두기술 면접에서는 CS 기초 지식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면접 때 운영체제에 관한 지식을 굉장히 딥하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부터 모르는지를 파악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CS 기초 지식을 묻는 이런 면접은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면접을 진행하면서 취준 때 컴퓨터과학 기초를 공부해둔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데이브 리 선생님께 굉장히 큰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제 전형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회사에서는 코테와 구두기술 면접이 또 따로 잡혀 있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임원 면접도 있었고요. 이 당시 때 과제 전형을 진행할 때 제가 하루에 면접을 하나 또는 2개씩 계속해서 연달아 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과제를 제대로 하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을 이틀밖에 안 줬기 때문이죠. 심지어 양도 많은 과제여가지고 다 끝내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과제 내용이 굉장히 좋았고 이때 공부했었던 게 다음 면접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 군데에서 면접을 진행하고 지금 현재 회사에서 굉장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한 지는 이제 일주일이 막 지났고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복지도 있고 칼퇴 문화도 있고 사내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요. 연봉도 나름 괜찮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학생이시거나 시간적 또는 자금적 여유가 조금 되신다면 최대한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 보시고 CS 지식도 탄탄히 쌓고 코테도 조금 준비하신다면 지금 제가 있는 곳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 가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다이 공부입니다. 다다이 공부. 마지막으로 공부할 때 한 가지 팁을 좀 전달을 하고 홍보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취준을 할 때 공부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독서실을 가거나 도서관에 가는 이런 이유와 같다랄까요? 저는 이런 독서실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친구와 줌으로 서로 공부하는 모습을 공유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료를 모아서 줌으로 서로 공부하는 모습을 공유한다면 서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 줌으로 방을 만들어서 학습하실 분들을 조금 모아볼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동시에 줌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화면을 오랜 시간 동안 공유를 하려면 연회원권에 가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비용이 조금 들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 부분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가 3,800명이 조금 넘었는데 구독해주신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스럽기도 해요. 이거를 계속 찍어도 되나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었던 부분들을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 채널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이미 시작했는데 뭔가 저와 비슷한 난관을 겪거나 이러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이 유익했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됐어.